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해명하시는 것 때문에 이거 다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띄우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삼남 초등학교 캐나다 초교 재학 시절에 국회의원 활동하셨죠? 국회의원 활동하셨죠? 아, 저한테 물으시는 예. 겁니까? 아, 네네. 예, 배우자 연세대 교수 재직하셨죠? 네. 그럼 초중등법 위반이죠? 조부모가 같이 가면, 같이 있으면. 자, 법정항 띄워주십시오. 초등등 교육법은 의무교육이라 조모랑 있는 거, 조부랑 있는 거, 거기 가서 사립학교에 있었는지 공립학교에 있었는지가 아니라 엄마 아빠랑 같이 해외에 나갔을 때 유학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낭만한 사유입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아이가 조모에게 유학을 갔고 결과적으로 내가 국회의원이지만 당시에 법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 국민께 사과드린다. 나의 준법 의식에 부끄러움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될 문제를 거기 현지에 가서 사립학교를 다니면 안 걸리고 공립학교를 다니면 걸리고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규정을 왜 얘기하는 겁니까? 조모랑 있으면 법 위반이 아닙니까? 엄마 아빠랑 있어야만 된다는 법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저희가 그때 알기로는 조부모는 가능한 걸로 알았는데 의원님 다시 챙겨보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교육청 누가 허락해줬는지 법 위반을 교육청 누구의 허락을 받고 나갔는지 교육청 팔지 마십시오. 제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후보자의 핵심 의문점은 신빙성입니다. 갑자기 앉아서 미국에 가서 캐나다에 가서 사립학교 가고 공립학교 가고 그 다음에 계속 거기 거주해서 대학을 현지에서 가면 경우가 다르다. 대한민국 법은 그게 아닙니다. 중학교까지는 엄마 아빠가 같이 유학을 가야만 한다. 그게 하는 것이 의무교육법의 취지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예, 그 오각형표 띄워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도저히 준법의식 역시 최하점입니다. 도덕성도 제가 원펜타스 얘기 들어보면 법을 지키셨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편법으로 보입니다. 도덕성, 재테크 도덕성, 재테크의 능력은 인정하지만 도덕성 인정 못하겠습니다. 전문성 토론하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전문성도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재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가 왔고 대규모 재정 지출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필요했다고 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재정 지출은 미국과 유럽과 달랐습니다. 미국, 유럽은 영업 보상에 직접 현금을 투입했습니다. 영업 정지를 했기 때문에 상응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현금을 줬는데 우리나라는 대출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 빛의 굴레가 아직도 넘어와서 논의하다가 계엄 터지고 더 피해가 커지고 지금 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600조까지 폭증한 그 재정은 어디 쓴 겁니까? 뉴딜 사업 등등에 나갔습니다. 재정 지출 규모보다 내용의 미스매치를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때 600조까지 늘어나면서 국가부채가 몇 프로까지 폭증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몇 프로에서 몇 프로로 올랐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60%까지 올랐던 걸로 기억합니다. 60% 전입니다. 그러나 폭증했습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터지고 고금리가 몰려오고 기업부채, 국가부채, 가계부채 3종 부채 세트가 있는데 그러면 재정을 펑펑 풀어서 인플레이션을 촉진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 부분 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아니 윤석열 정부의 참담한 실패 결과를 보고 전향을 하셨다면서요. 네, 윤석열 정부는 잘못한 게 있는 거고요. 문재인 정부가 그렇다고 해서 잘했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잘못한 걸 구체적으로 지적하세요. 윤석열 정부는 기업부채, 가계부채, 재정, 국가부채 3종 세트 속에서 복합 위기에 맞았고 그걸 V자로 해결하느냐, 경착륙하느냐, 연착륙하느냐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저는 경착륙이 옳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연착륙을 했고 지금 이재명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세수 기반 높여야죠. 문재인 정부 때 많이 높아졌습니다.
저는 칭찬했습니다. 제가 이 방에서 계엄 터지기 전에 칭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급격히 높아져서 세원이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도 가게도. 그러면 세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세원이 떠나갈 때까지 둬야 됩니까? 속도 조절해야 됩니까? 속도 조절하는 게 전문가입니다. 제가 후보자 보니까 꽤 당파성이 너무 높으세요. 제가 그 느낌을 드는데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내란이다 발언하셨죠? 그 당시 탄핵 개업 전국에서 국민의힘 당 지도부의 입장은 그런 입장 아니었습니다. 계엄을 반대했고 대통령 하야에 국회의원들이 상의 마쳤고 그런데 계엄이 갑자기 뚫렸고 전 국민이 탄핵 찬반으로 길거리에서 갈라졌고 그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헌법적 절차적 통제에 최선 다했습니다. 그 헌법적 통제가 내란 동조라고 내란 방조라고 정치적으로 몰렸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진영을 넘어가셔야지 진실되고 통합이 되는 거지 갑자기 넘어가서 정치적으로 내란 동조 프레임을 거는데 당파성에 매몰돼서 생각을 못했다. 이쪽에 있을 때도 꽤 당파적이셨어요. 민주당이 내란이다 발언하는 거 굉장히 극단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발언 안 했습니다. 저희 당에서 내려온 현수막이 내란이라고 내려왔습니다. 자, 전문가고 통합을 위해서 가셨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하십시오. 네, 명심. 당파성을 반성하신다면 건너가서 당파적으로 정치 프레임에 올라타지 마시고 중립적으로 하십시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안도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